네, 카플라 뉴스를 사랑해주시는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라 뉴스의 앵커 제임스 안입니다. 뉴스를 진행할 때는 제가 한인 회장이 아니라 앵커입니다. 카플라 뉴스가 시작된 지 오늘로 2개월이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따끔한 지적도 있었고 격려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카플라 뉴스를 매일 신청하신다는 예청자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12월 15일 카플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연말이라 저녁 모임이 많아 술을 마실 기회도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을 맞아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LA경찰국 LAPD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순찰 인력을 증원해 음주운전 또는 마리화나 흡연 후 운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 집중 음주운전 단속은 체크포인트 방식으로 실시해 시내 곳곳에서 단속을 위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경찰이 공개한 체크포인트 설치 장소는 일단 5곳입니다. 먼저 오늘 밤 11시까지 선셋 블러바드와 오렌지 그로브,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센츄리 블러바드와 웨스턴 에비뉴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체크포인트 단속이 집중되는 날은 이번 주 금요일로 17일 저녁입니다. 17일 저녁 6시부터는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로스펠리스 블러바드,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메인 스트리트, 벤나이스 블러바드와 로렐 캐년 블러바드 등 3곳의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체크포인트 단속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순찰 인력이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29일에는 노스 이스트 지역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순찰이 대폭 강화되며 29일 윌셔 지역에서는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순찰이 강화됩니다. 내년 1월 1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맨체스터 에비뉴와 메인 스트릿에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PD는 DUI로 적발돼 체포될 경우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벌금 등이 부과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미행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LAPD가 이달 초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미행 강도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저녁 6시쯤 1600블럭 포모사 애버뉴의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이 건물 현관문에 도착하자 이들을 뒤쫓아온 미행강도 4명이 권총으로 위협하며 시계 2개를 강탈하고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미행강도 4명이 20대 초반의 흑인 남성들이라며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네, 현상금 1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네, 최근 떼강도 사건도 자주 발생했었죠. 이들이 순식간에 플래시몹 스타일의 떼강도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SNS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롭 반타 주 검찰총장은 떼강도 사건들은 배후에 이를 조정하는 범죄자가 있으며 이들이 SNS를 통해 고가품을 훔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타 총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스매시 앤 그랩 및 소매 업소 강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대에 맞춰 소통하면서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어제 LA 다운타운에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떼강도 대응 전략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버너팍 시의회가 박영선 시의원을 내년 차기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시장 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한인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버너팍 시의회는 14일 만장일치로 한인 박영선 시의원을 버너팍 시 최초의 아시안계 여성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버너팍 시의원 5명은 박영선 시의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박영선 시장 선출자는 시의원은 처음 선출되면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의 최선이라는 책임감과 주민들만을 생각하고 일하자는 각오로 지금까지 일해왔다며 나를 믿어주고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준 동료 의원들과 버너파크 주민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 시 의원은 또 2022년에는 버너팍 시를 좀 더 나은 지역사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선출 직후 환영 파티에 참석한 박영선 시장 선출자는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 개인 박영선 시장으로 선출되었다기보다 미국에서 헌실적으로 일하고 희생하는 이민자, 소수 민족의 기여가 시장으로 선출되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시의원은 내년 1월부터 1년 임기로 부엔나팍 시장으로 수행합니다. 이로써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티시 프레드 제리 시장과 부엔나팍 박영선 시장 등 2명의 한인 시장을 바뀌어졌습니다. 캡탄 뉴스 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이민비자를 준비 중이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무부는 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임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돼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처입니다. 네, 토네이도로 켄터키주 메이필드에 있는 양초 공장 노동자들의 희생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공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매니저들부터 대피하면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들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네이도로 8명이 숨진 켄터키주 양초공장 노동자들이 토네이도 경보 당시 회사 관리자들이 대피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리자로부터 대피하면 해고한다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토네이도가 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직원들이 집으로 대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네이도 경보가 울려 화장실과 복도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관리자들이 작업장으로 돌아가라고 해 토네이도 위험이 사라진 줄 알고 복귀했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야근을 하던 한 직원은 첫 경보 이후 토네이도가 닥치기 전까지 서너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피가 늦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양초공장 노동자 엘리아 존슨은 작업장을 떠나게 해달라고 말했다가 그러면 해고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노동자 메카일라 에머리도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 직원들이 있었고 한 매니저가 4명의 직원에게 작업장을 떠나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초공장 측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직원들이 원하는 어느 때나 떠날 수 있고 이튿날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켄터키주는 이 공장에서 안전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110명이 밤샘 근무 중이던 메이필드 양초공장은 지난 주말 사이 토네이도가 관통하면서 노동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피터장 기자님 보도 잘 들었습니다. 이 스토리 지금 두 번째로 제가 보도를 해드리는데 들을 때마다 끔찍합니다. 서류 미비자 분들이 대부분 이제 노동자 양초 공장의 노동자들이셨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한국 분들이랐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픈 얘기입니다. 어쨌든 피터장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임금 착취, wage theft,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이 최근 임금 착취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고발 절차를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혹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캘리포니아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웹사이트 www.dir.ca.gov에 가셔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 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신분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면 한국어 통역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A 지역의 경우 LA 사무실 신고 전화번호는 213-620-633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차량 생산이 줄면서 차량 구입이 힘들어졌는데요. 최근 판매된 새 차의 87%가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MSRP보다 더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차 공급 부족이 심각해 소비자들이 차를 정가 이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새 차의 87%가 권장 소비자 가격인 MSRP보다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MSRP 이상으로 판매된 차량 비중은 지난 6월에 75%에서 더 오른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MSRP보다 비싸게 판매된 차량 비율이 3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개월간 미국 소비자들이 새 차 구입에 지불한 평균 금액은 44,000달러로 팬데믹 이전보다 1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차량 판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자동차 회사와 딜러가 가격 할인을 없애고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정가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JD 파워에 따르면 중고차의 평균 지불 가격이 이달 들어 3만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일부 중고차는 새 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미 전국 차량 딜러들에서는 물량이 부족해 새 차가 들어오자마자 팔리고 있습니다. JD 파워에 따르면 새 차가 딜러에 머무르는 기간은 평균 19일로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48일에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프리 기자님 보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도중에 아니면 최근 1년에 중고차를 사보시거나 아니면은 살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시죠? 중고차가 가격이 옛날보다 엄청 많아졌습니다. 저도 팬데믹 기간 때 2021년 키아 텔루라이드, 키아에서 나오는 SUV를 샀는데 지금 지난 한 6개월 동안 키아에서 매일마다 이메일이 옵니다. 다시 차를 자기네들한테 팔으라고. 그러면 산 가격을 그대로 준다고. 그만큼 차가 물량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당분간 차 사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지금. 네,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가 내년 1월에 독감, 델타 변이까지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최악의 오미크론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7배로 급증했다며 내년 1월 오미크론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자 비율은 2.9%로 지난주 0.4%에서 7배 높아졌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이미 전체 신규 감염자의 13%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그 비율이 20%에 달할 것이며 한 달 뒤 오미크론 감염자 급증이 미 전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독감이 정점에 도달하는 내년 1월 델타의 오미크론 감염자까지 덮치는 경우입니다. CDC 관계자들은 이 경우 독감, 델타, 오미크론 감염 건수가 동시에 정점을 찍는 3중 타격, 트리플 와미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CDC의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있으며 병상 확보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 시나리오는 내년 1월이면 병원을 잠시 갈 정도로 입원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얼마 전 제약사들이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파우치 소장이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어서 오미크론 전용 백신은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 백신 3번째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중화의 실질적인 상승 정도로 볼 수 있어 오미크론이 효과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변이 종용 부스터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라는 언급이 화이저 백신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최근 발표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파이저 측은 지난 8일 오미크론의 3회차 접종을 마치면 중화항체 기존 2회차 접종 때보다 25배로 증가했다는 자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국 파이저 백신이든 모더나 백신이든 기존의 완전 접종 개념이었던 2회차를 넘어서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오미크론에도 상당한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지난 5일 오미크론 전용 백신 승인을 감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중이라는
밝힌 바 있는데 파우치 소장의 말대로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필요 없다는 결정이 내리면 별도 개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오미크론용 백신 개발과 관련 제약사가 대규모 장기 임상시험 대신 수백 명 정도로 대상으로 면역 반응을 연구하는 데도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이저 오미크론용 백신을 개발하는데 100일가량, 모더나는 새 백신의 임상시험 착수까지 60일에서 90일이 걸릴 것이라고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캡틴 뉴스 채널 박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청자 여러분 17일 한인회에서 무료 식료품 나눔 행사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17일 오전 10시 한인회관에서 선착순 300분에게 무료 식료품을 나눠드립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힘드신 분 계시면 꼭 오셔서 무료 식료품을 받아가시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카프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